네,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시간인데요. 그 전에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오늘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월 소비자 물가가 1.4% 올랐습니다. 넉 달째 지금 1%대 안정된 흐름을 가져갑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고요. 전월 대비는 0.3% 올라서 1%를 밑돌았습니다. 1.4% 넉 달째 1%대.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우리가 지표금리하고의 괴리를 얘기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걱정들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버크셔 리치 강동진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결국은 미국이 벼랑 끝까지 갔다가 재정 축소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 증시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정책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월에는 대부분이 많이 올랐고요. 2월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그 후반부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 증시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번 주하고 그리고 그 전주 2주간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미국의 증시가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련 그 지표들이 제법 발표가 될 것인데요. 이번 주에도 이들 지표에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재정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그 내용들이 속속 보도가 되었는데, 시퀘스트라고요. 자동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이 조치, 시장에서는 영향을 여러 각도로 그 해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정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정이 삭감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재정은 삭감되지만 시중에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안도하는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ISM 서비스 지수하고요, ADP 등등의 고용 관련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이들 지표도 다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지표 개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요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 것들하고요. 또 채권 수익률이나 중요 지표 흐름도 좀 봐주십시오. 네.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약 일주일 동안은 이 유동성 지표가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요인은 역시 미국에서 이거 시퀘스트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채권 시장을 조금 건드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은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른편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제일 오른편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위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인 그 미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반응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동향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안전 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여러분 2월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그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 그리고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가 하방 방향인데, 특히 일본의 엔화가 지난 일주일 전에 그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가파르게 강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오른편에서 제자리 방향, 즉 95엔대 100엔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다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 동향은 일본 엔화는 100엔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난 금요일에 그 업종별 동향이 되겠는데요. 오르내림의 폭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0.25%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5년간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신호 상태는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임박한 상태로 지금 접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지난 리만 사태 전의 최고치에 아주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최근에 좋습니다. 이것은 요새 IT 기기들이 속속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지난해까지 치킨 게임의 결과로 반도체의 수요 공급의 구조가 공급하는 측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변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 업종이 최근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고요. 항공업종의 요새 주가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철강업종 등등 전통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 몇 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지난해 여름 이후에 아주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전의 계기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700달러에서 뭐 1000달러 이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은 애플의 다음 제품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맹렬한 추격세가 애플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구글도 애플의 영역을 갉아먹는 경쟁자이니까 애플이 시달리는 면을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주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셀젠의 주가 동향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상향형으로 아주 잘 가는 모양인데요. 이 셀젠 뿐만이 아니고 암젠이라든지 바이오젠 등등의 미국의 바이오 관련 주가, 헬스케어 관련 주가들이 미국의 금융주와 함께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흐름부터 봐주셨습니다. 애플의 작고한 스티브 잡스가 구글을 굉장히 아주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다 그대로 베끼고 그런다고 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뭐 엄청난 소송전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에서 간 이후에 애플은 흔들리고 있고 구글은 잘 갑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세계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네. 매수 신호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궁금하죠. 제가 지난주까지 현황표를 보여드리면서 파란색이 뭐 절대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매수 신호 상태였는데 다른 나라 시장의 신호들은 대부분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색깔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제법 나타났죠. 3월 초에 이 빨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와 같이 시장은 사이클이거든요. 2월에 비교적 좋은 조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 등등 유럽권에서 이 매수 신호가 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 이후에 유럽이 많이 흔들리는 줄 알았었는데 유럽이 매수 신호가 속속 나온다 하는 것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미국의 다우지수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우지수가 이 가운데에 있는데요. 다우닝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새벽의 위치거든요. 즉, 매수 신호가 지금 임박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도 지금 매수 신호가 임박한 상태고요. 멕시코가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멕시코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은 지금 활발한 유동성 장세 가운데서 1월은 강세, 2월은 아주 건강한 조정, 그리고 3월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매수 신호가 2주 전 수요일에 나왔는데요. 지금 12일째, 오늘로서 13일째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신호가 조금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먼저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게 국내 증시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2월에는 다소 좀 글로벌 증시와 벌어졌던 격차를 좁히면서 올라왔는데요. 2월의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3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요인도 꼭 그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이 사이클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아주 그 정형적인 사이클을 형성을 하거든요. 현재 코스피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신호가 난 지 약 3주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신호의 위치를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근본 신호의 공약의 폭이 위에 황금 분할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황금 분할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점프를 했다가 숨고르기 향하고, 점프를 했다가 숨고르기 향하고, 다시 점프를 세 번째 지금 이와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2060이 거의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까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항을 느끼는 흐름이 될 것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 컷드롭을 위칭데이가 되겠습니다. 그 날이 이 신호가 정상 사이클로 끝나는지 혹은 1월에 세계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주 강한 흐름으로 신호 두 개가 겹쳐지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여러분께 진단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현재의 코스피 주 추세는 계단식으로 점프를 했다가 쉬었다가, 점프를 했다가 쉬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짚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수급이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데, 수요 공급은 양으로 보면은 같거든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요. 삼성전자를 10만 주를 사면은 삼성전자를 10만 주를 파는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뭘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판단하는 기준은 외국인이 샀다 혹은 개인이 팔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요. 순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투자자들이 순종 투자자들이고요. 그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매매하는 불규칙한 투자자들을 뇌동 매매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월 12일, 2월 13일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장에 거의 순응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주도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겠습니까?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 투신권은 개인과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꼭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주식을 파는 이런 흐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기관 투자가들이 쭉 많이 샀는데 금융투자 부분인데 이 금융투자 부분은 정권사들이거든요. 정권사들이 상품을 이렇게 매수할 리는 없는 것이고, 정권사 계정으로 잡히는 정보기관들요. 예전에 그 우정사업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활발한 프로그램 매매를 한 경우를 보셨을 것인데, 지금 이 금융투자로 잡히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 쪽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시장 쪽에서의 베이시스를 정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즉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신호 이후에 그대로 주식을 사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니까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저항대 근처까지 가면은 지수 관련주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이제는 그 매수세가 중간급 아래로 이렇게 번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좀 더 진행된다. 그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함께하는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벅셔리치 강동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